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한번 또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멤버분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 미국 최정상급 엔지니어이신 고수님의 관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기업 중 미국의 자회사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학사 후 바로 석사를 가기 어려우면 국내 S모 회사나 H모 회사 등등 미국인도 알 법한 한국 회사에 취직 또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 연구 경력을 쌓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국내 대기업 공장 설계 업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체류 가능 현지 영어 체득 돈을 벌면서 미국 대학원 준비 가능합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분야 관련 업무가 하고 싶었던 연구 분야의 연구픽과 멀어지는 느낌이고 미국 동부 시골 위치에 있고 근처 도심까지 편도 1시간입니다. 고수님의 경험처럼 국내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미국 대학원 준비. 장점은 연구핏에 맞는 기업에서 직무 선택 가능합니다. 단점은 한국 기업 문화 경험입니다. 고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이 지금 학사 출신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할게요. 솔직히 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미국에서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나가려면 당연히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박사하면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강조 가지고 인생을 잘 헤쳐나가겠죠. 그렇죠? 박사가 없으면 석사라도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학부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부 출신으로. 근데 세상에는 박사도 사실 세고 셌고 석사도 세고 셌는데 학부 출신으로 뭘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경쟁력이 사실 없는 거거든.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찬밥 더운 밥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님이 지금 학부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고졸이잖아요. 그럼 더 찬밥 더운 밥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님이 지금 국내 대기업에 미국 자회사 공장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님의 착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다니고 있는 부서나 혹은 주변 지인이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대더라고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님이 실제로 그런 고민들은 합격한 후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이제 다녀봤잖아요. 한국 회사를. 저도 한국 대기업에 다녀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자회사 지사 파견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놓고 박 터집니다. 한 자리 놓고 박 터져요. 왜 박 터지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 초등학교 유학 보내려고 그 미국 자회사 지사 근무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리 하나 나면 박 터져요. 뭐 100대 1이 아니라 200대 1, 300대 1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 공고를 보고 내가 저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은 그 자리 하나 놓고 박 터지는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명 선발돼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님이 기회가 생긴 게 아니라 기회를 알게 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다면 박 터지는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님이 고민되는 것도 얘기해 볼게요. 자,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 체류가 가는 국내 대기업 공장 설계 업무의 뭐 장점, 단점 님이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학부 출신으로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애랑 비슷합니다. 연애.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뭐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사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보고 친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에게 따끔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 네가 쟤를 사귈까 말까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쟤가 너랑 사귀어주면은 너는 지금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야. 아시겠죠? 요런 상황이에요. 자, 아시겠죠? 좀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해외 파견이라는 것이 학부 출신으로서 잡기 힘든 기회라는 거. 왜냐면 그 회사 다니는 박사들도 석사들도 혹은 경력 10년 차 베테랑도 그거 잡으려고 죽도록 애를 쓰는 게 한국 대기업의 해외 파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미국으로 대학원 가는 게 최고라고 말했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자회사를 가라고 했어요. 자, 그게 두 번째 옵션이죠. 거기서 경력을 쌓고 가라고 했죠. 자, 그것도 안 된다면 국내 대기업 중 해외에서 인정받을 만한 한국 대기업은 뭐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4개 정도. 자, S사, H사, 또 다른 H사, L사. 요 4개예요. 요 4개의 대기업 아니면 미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예요. 아시겠죠? 야, 그게 세 번째 옵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한 미국 가는 옵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를 님이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님이 제가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달성할 능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세 번째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님의 능력을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님은 이거라도 잡기 위해 정말 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잡으면. 아시겠죠? 이제 님의 상황을 알겠죠? 아시겠죠? 저 여자랑 사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랑 사귀어주면은 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알고 일단 되면은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일단 되면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배신 때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 회사의 미국 지사는 절대 편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 제가 실제로 한국 대기업 L사에 미국 파견돼서 온 주재원 형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 형님을 제가 그 형님 한번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주말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입술이 왜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피곤하면은 입술이 터진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야근을 많이 하고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은 입술의 피부가 헐어가지고 피가 난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피곤해요? 했더니 자,
그 형님이 이 주재원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미국 주재원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 터지는 거야. 그 박 터지는 경쟁을 이 형님이 뚫고 본인이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재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한국 본사에서 이걸 알아요. 내가 너 모두가 원하는 그 미국 가는 티켓을 줬으니까 너 열심히 해 이거예요.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그래서 미국 주재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회사의 미국 주재원이라 해서 미국인들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9 to 5라고 하죠.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주말에 일 안 하고. 이거는 미국 회사예요. 이 사람은 한국 회사라서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죽도록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한국 회사 주재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님이 원하는 거를 한다면 배신 때릴 생각해요. 배신을 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 한국 회사 주재원이라는 위치가 엄청 빡세고 이 뭐랄까 휴식이 없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밤 12시에 왜 일해야 되냐면 낮에는 미국 시간으로 일하고 밤 12시는 이제 한국 시간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서 이제 높은 뭐 부장님이나 상무님, 전무님들이 이렇게 막 전화하고 일 시키니까 쉼이 없어요. 굉장히 고단한 게 한국 대기업 주재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배신을 때려야 돼요. 가자마자 배신을 때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배신 때리고 미국 현지 회사를 취업할 그럴 어떤 건덕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배신 때리는 게 주재원들이 배신 때리는 거는 진짜 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회사들은 미국으로 주재원을 보낼 때 뭘 점검하냐면 사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가기 전에 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연좌제로 묶어버려요. 연좌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주변에 내 친구, 선배, 가족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서 그 어떤 잘못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연좌제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약서를 쓰게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미국 주재원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제 내가 주변에 이제 나의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게 한 다음에 내가 배신 때리면 주변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2024년 불과 2달 전에 제 친구가 경험한 거예요. 제 친구가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주재원 오게 됐는데 주재원 올 때 주변에 자기가 일하던 동료와 상사들 추천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쓰게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다른 회사 취업해버리면 나에게 추천한 사람들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신을 때리면 나의 친한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너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재원 가려면 정말 독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기가 친했던 형님들, 친구들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리고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미국 현지 취업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요. 하지만 님이 진짜로 미국에서 큰 꿈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배신 때려야 됩니다. 시스템이 악한 거예요. 그 시스템 되게 악해요. 2024년 아직도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연좌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업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걸리면은 소송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연좌제 서약서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서약서 받아간 다음에 복사본 안 줍니다. 회사가 인사과에서 가져가고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님이 그거 카피해서 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회사에서 친구들한테 불이익 주면은 소송 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아주 비밀리에 사람을 숨통을 조여오는 게 이 한국에 여전히 2024년에도 존재하는 주재원 연좌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여기서 뭔가 성공하려면 배신의 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팁을 주자면 님이 주재원 가기 전에 님의 사상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님이 애국심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지, 님이 조직에 충성을 하는지 요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님이 이제 주재원 인터뷰할 때 님의 속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메소드 연기자가 돼야 돼요. 메소드 연기라는 게 뭔지 알죠? 정말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과장님, 부장님들이 인터뷰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는 거를 연기를 해야 돼. 연기.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메소드 연기자가 돼서 저는 대한민국의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에 가더라도 한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고 미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을 한국에 이바지할 거다. 애국심이 넘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코스프레 한 후에 그 다음에 회사에 충성을 다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립자의 철학 같은 거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 창립자의 철학이 자기는 매우 마음에 들고 이 회사에 죽어서 가신으로 뼈를 묻을 것 같은, 죽어서도 가신으로 뼈를 묻을 것 같은 그런 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주재원을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슬픈 현실을 말해주자면 대부분의 주재원이 이런 메소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미국 현지 취업할 뒤통수 때릴 준비를 하는 게 이 현지 주재원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통수 때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는 게 미국 취업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주재원 가는 인간들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본인이 미국에 갈 독립적으로 미국에 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재원 보내놔도 현지 취업 잘 못합니다. 영어도 안 되고 면접 보는 법도 모르고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10명 중에 1명만이 성공하는 게 현지 취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라. 그 여자는 당신이 사귈지 말지 고민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당신과 사귀어주면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가자마자 배신 때릴 준비를 해야 님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만약 배신을 못 때린다, 님 마음이 약해서 나에게 추천해준 그 선배와 동료들이 연좌제에 걸려서 고생할 게 너무 걱정돼서 님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주재원 가서도 배신을 못 때리고 주재원 뭐 한 보통 2년 3년 보내주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님의 2년 3년 생활은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한국에서의 평범한 회사 생활보다 2배 3배 빡센 그런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게 주재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정신 번쩍 들죠?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미국 대학원 가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1번.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겠죠. 자, 2번.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것이 좋고, 자, 3번.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대기업에 경력을 쌓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게 3번이죠. 근데 님의 이제 미국 주재원은 이 3번보다 살짝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5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